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민심쇼 시즌3 파라 진행을 맡은 BJ 소장입니다.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들과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향 토론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네 분 패널 모셨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민심쇼에서 중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의 혼합인 보라색 입고 왔습니다. 약간 팬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여기. 팬 없습니까? 네. 최근 관심을 끌었던 사회와 정치 이슈들이 있는데 지난 22일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8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건 사실이죠. 다만 지금에 와서 이제 또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임기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국민들도 별로 없을걸요. 종전선언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이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임기 말에 이제 성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다음 대선 위한 이벤트다 하는 순간 우리 국민이 그만큼 수준이 낮다고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종전에 사실 합의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은 결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종전선언을 했을 때 그 선언의 의미가 정말로 평화 체제로 이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저는 어렵다고 이제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종전선언을 했다 해서 북한이 과연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런 도발이라든가 통일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꺾이고 멈출 것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를 단순 정치 선언이라며 지금 상황과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하라는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실제 평화체제가 잘 구축되려면 종전선언도 그 중에 하나의 요소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도 좀 포기하게 해야지만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서 주변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없앨 수 있죠. 그래야지 자주적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종전선언으로 우리가 내달려가면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우리 국가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형식의 종전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것을 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 공해에 가까운 곳에서 매년 연합훈련을 한다면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좀 합의를 해서 과거의 김대중 정부처럼 비핵화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저는 일본의 존재라고 봅니다. 계속 회방을 놨었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가 전혀 이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시 중단과 같은 방안을 추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어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도 북한 스스로 관계도 물론 잘 정리돼야 되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는 자주적 통일이라는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북한의 핵포기 선언이라는 걸 계속 어젠다 위에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결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까지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이 이용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과연 종전선언은 언제 해야 될까요? 앞뒤로 1년 선거 없으면 이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 웃겨요. 평화냐 불안이냐를 따져야지 선거냐 비선거냐를 따지면 안 된다고 보고 북한이 원하는 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또 원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야 이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화천 대유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령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다 이게 몰아붙이고 있고 몸통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 맞받아치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가 맡게 된 배경인데요. 1조 5천억의 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지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게 된 사유 또한 이해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화천대유의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더 볼 게 있나요? 정당을 가르지 않고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득을 본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 속아내야죠. 직접적 책임 문제와 정치적 책임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죠. 이제 민주당이 이것이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처럼 이렇게 정쟁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내로남불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땅이 LH가 개발하게 돼 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모든 걸 LH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그걸 수용하고 민간 개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의 특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불로소득을 막는 것이 사실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지사하고 연루가 돼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 속에 또 국민의힘의 의원 일부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화천대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 역할이 무엇이었냐 의문이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반 민자 개발 사업과 달리 정관계 로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고인사들이 이 사건에 왜 개입이 됐는지. 지금 대한민국에 부동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당만 하고 있고 혹은 야당만 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한쪽이 다 날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도 좀 끼워주고 야당 인사도 좀 끼워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진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특검 말씀하셨잖아요.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대선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이거 특검하면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완전히 변모되거든요. 특검 구성만 2달 걸렸어요. 박근혜 때도. 지금부터 2달이면 한창 대선 치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특검보다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까지 이거 끌고 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수사 하자는 거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특검이나 이런 국정조사에 대해서 뭐 하자는 입장을 하다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반대를 하니 뭐 의심이 더 커지는 거죠. 바로 오늘 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다.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측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뒤늦게 검경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고 합동수사본부는 지금 2달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왜 거부하냐. 검찰과 경찰과 금감원이나 모든 부서들이 함께하는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음에도 굳이 특검을 하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안을 질질 끌겠다는 그 의미예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죠. 특검을 정치적인 걸로 오히려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좀 되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위반 혐의로 재판에 갔지만 다 무죄 혐의로 4개나 나왔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해서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보여도 될 텐데 계속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지는 게 아닐까요? 그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건 어떤 결과적 영향이지 특검이 발동돼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그건 늘 그래왔어요. 여당은 특검 안 하려고 하고 야당은 특검 하자라고 하고 그 왜 그러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요 대통령에게 있어요.
있어요.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권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당은 검찰로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는 거고 야당은 그거 못 믿겠다. 대통령 아래에 있는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당이라고 해서 말 바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으로 또 다툼이 이제 또 일어나고 있고 이런 또 개발 이익들이 특정 세력에 돌아가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둘러싼 공방과 화천대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화에서는 통일을 항상 전제로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화천대 의혹에 대해서는 또 중심으로 보고 있는 또 지점이나 각도는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전모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라는 걸 우리 다 같이 동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화천대유가 이제 온 뉴스를 뒤덮으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국민들 보기에는 이번 대선이 뭐 미래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다 잘못들에 대해서만 계속 뉴스로 보고 들으면서 두 당은 사실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서로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이런 정쟁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흔쾌하게 누군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남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이 사건이요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고 전문적인 사건이에요. 너무 틀린 정보가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개발 이익으로 막대한 부를 쌓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드러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잘 감시하셔서 대한민국의 이런 불로소 듣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그게 검찰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특검이 조사하든 아니면 합동 수사단이 하든 간에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민심쇼 시즌3 8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재밌는 주제로 바로 찾아뵐 예정이고 참여해주신 유저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